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는 최근 도심 출몰이 잦은 멧돼지 관련 특집으로 꾸며드립니다. 요즘 전국의 야산이나 농촌 마을뿐 아니라 도심 주택가까지 멧돼지가 출몰한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굶주린 멧돼지들이 먹이를 찾아 도심으로 내려오고 있는 건데요. 때 아닌 멧돼지들의 습격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소식 김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공장 안으로 달려들어와 여기저기를 휘젓고 다닙니다. 급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직원들이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대구 도심의 한 공장에 멧돼지가 나타난 건 지난달 21일 밤 9시쯤. 인근엔 학교와 아파트 단지도 있어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빌라 쪽 골목에서 이제 그 검은 물체가 나오더라고요. 쏜살같이 뭐 엄청나게 빠르게 들어가가지고 제가 또 지나가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사무실 문을 닫아놓고 119에 신고하는. 주택가로 도망가는 멧돼지를 경찰이 따라가 잡습니다. 80대 남성 A씨는 달아나던 멧돼지와 부딪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산에서는 이날 하루 동안에만 모두 18마리의 멧돼지가 목격됐습니다. 이 시간에 멧돼지 출몰했다고 하고 뭐 옆으로 지나갔다고 하고 하니까 사실은 좀 불안한. 멧돼지 떼의 도심 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름 동안 전국 곳곳에서 멧돼지 9천여 마리가 출몰했습니다. 강원과 경북에서만 각각 2천여 마리, 경기와 경남에서는 수백 마리가 붙잡혔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먹이를 찾아 나선 야생 멧돼지들이 산을 떠나 주택가로 내려온 곳으로 추정됩니다. 멧돼지들이 도심을 활보하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옮기고 다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접경 지역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먹을 게 부족하다 보면 도시로 내려오기도 이제 하는 거죠. 접경 지역에서 이제 환경이 오염되고 멧돼지가 감염이 되고 또 이제 감염된 멧돼지가 사육 멧돼지에 이제 전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에서 특별히 이제 중요하게 취급이 돼야 되고요. 길을 가다 멧돼지를 만나더라도 소리를 지르거나 돌을 던지는 등 공격 행위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뒤로 달려 도망가기보다는 인근 건물 등에 몸을 숨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멧돼지는 직진성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좌우측으로 회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큰 건물이나 뭐 나무 사이, 나무 뒤편 이쪽으로 회피하시면 멧돼지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습니다. 때 아닌 멧돼지 떼에 출현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실제 멧돼지를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불안한데요. 멧돼지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애써 농사지은 농작물이 모두 망가지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또 피해를 줄일 방법은 무엇인지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깜깜한 도로 위로 무언가가 불쑥 튀어나옵니다. 운전자는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멧돼지. 지난 9월 영동고속도로 덕평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영상에는 아찔했던 당시 순간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지난달 23일 새벽에는 경부고속도로 남양산 나들목에 진입하던 한 승용차가 멧돼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앞 범퍼가 부서졌습니다. 그 이틀 전 인근 국도에서도 도로를 지나던 멧돼지 3마리와 SUV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농가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농가는 지난 9월 멧돼지가 다녀간 뒤 논이 엉망이 됐고 인근 배추밭 역시 모두 망가졌습니다. 아무도 깝깝하지. 저 피땀 흘려 농사 짓는데 아무래도 좀 망가졌으니까. 그렇다면 멧돼지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농작물 피해나 인명 피해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 가능합니다. 신체 상해 시 보상금은 최대 500만 원, 사망 시 보상금은 최대 1,000만 원입니다. 피해 발생 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시군청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멧돼지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파손 피해는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심 이제 특히 야산이 근처에 있는 도로에는 갑작스럽게 멧돼지가 낮 또는 밤에 갑자기 출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운전자는 갑자기 그 멧돼지와 조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대비하는 방어 운전이 필요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비상등을 켜서 주변 차량의 상황을 알리고 신속하게 갓길로 대피해야 합니다. 또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삼각대나 불꽃 신호기를 설치한 뒤 경찰이나 소방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그나마 확산 추세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는 최근 한 달간 잠잠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야생 멧돼지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횟수가 사육 돼지의 2배 가까이 된다는 건데요. 전국적으로 야생 멧돼지 개체 수도 늘면서 걱정이라고 합니다.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숫자로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멧돼지 한 마리를 포획하면 포상금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동안 멧돼지 폐사체를 신고하면 10만 원이 나왔는데 포획하면 그 2배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멧돼지 몸값이 올랐다는 거겠죠. 이런 상황, 최근 정부가 멧돼지 포획에 쓰기로 한 돈의 액수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멧돼지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목적으로 255억 원을 더 배정했는데 기존 예산과 합치면 모두 363억 원입니다. 그동안 멧돼지를 포획하는 울타리 등에 연간 50억 원 정도 쓴 것과 비교하면 예산이 7배나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까지 돈을 쓸 정도라면 과연 야생 멧돼지는 얼마나 늘어난 걸까요? 환경부 발표를 보면 올 들어 전국에서 잡은 멧돼지는 6만 6천여 마리. 이 숫자가 지난 11일 기준인데요. 작년 1년간 5만여 마리보다 1만 6천여 마리가 더 늘었습니다. 물론 올해는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매개체로 지목이 되면서 포획량이 늘어난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과거로 가보면 2015년에는 2만 8천여 마리였습니다. 올해는 그 2배 이상 늘어난 건데요. 멧돼지 개체 수를 서식 밀도로 따져보겠습니다. 역시 환경부 자료를 보면 1978년 첫 멧돼지 실태 조사에서 1제곱킬로미터당 1.3마리였습니다. 올해는 아직 수치가 안 나왔으니 작년 기준으로 보면 1제곱킬로미터당 5.2마리까지 불어났습니다. 국립환경가화원의 2008년 연구 결과를 볼 때 멧돼지 적정 개체 수는 1제곱킬로미터당 1.1마리인 걸 보면 5배 가까이 뛴 겁니다. 환경부는 지금 전국에 야생 멧돼지가 30만 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체 수가 늘고 있는데 야생 멧돼지 몸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도 23건이나 검출됐으니 방역 당국이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사육 돼지의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건수 14건에 2배 가까이 됩니다. 지역별로 볼까요? 강원 철원이 9건, 경기 연천 8건, 파주가 6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달 9일을 마지막으로 돼지 사육 농가에서 더 이상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멧돼지가 복병이 된 셈인데 남쪽으로 확산하는 걸 막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럼 멧돼지가 왜 늘어나는 걸까?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가 교미 시기다 보니까 멧돼지의 활동이 왕성해서 먹이를 찾으러 도심에 자주 출몰합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서식지를 잃은 멧돼지가 민가로 내려온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 부분도 눈길을 끄는데요. 지난 9월 환경부는 멧돼지가 번식력이 왕성해 멧돼지의 서식 밀도를 낮추기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멧돼지는 1년에 8마리에서 10마리 출산하는데 포획 등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출산 횟수를 한 차례 더 늘린다는 겁니다. 환경부는 또 결과적으로 개체 수 조절보다 농가 이동 제한 조치처럼 멧돼지 이동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범인으로 지목된 야생 멧돼지, 그 개체 수까지 늘면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멧돼지 잡기에 열을 올리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멧돼지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험 반경에 놓여 있는 강원도 접경 지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멧돼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야생 멧돼지를 잡기 위해 포획틀을 놓는가 하면 아예 전문 엽사 수백 명을 투입했는데요. 최근 보름 동안 전국에서 잡힌 야생 멧돼지는 10,000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포획 현장 궁금하시죠? 장진철 기자가 전문 엽사들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훈련된 사냥개들이 산속으로 쏜살같이 뛰어갑니다. 산탄총을 맨 엽사들이 그 뒤를 쫓습니다. 이렇게 야산을 탄 지 어느새 2시간. 사냥개 짖는 소리와 총소리가 들리더니 야생 멧돼지 1마리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40kg쯤 나가는 어린 멧돼지입니다. 개체수가 많이 늘어난 대신에 상당히 예민해졌어요. 많이 숨어 있고 참 찾기가 힘들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야생 멧돼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넘었습니다. 특히 총기 사용이 확대된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 동안 강원도에서 총기와 포획틀을 이용해 잡힌 야생 멧돼지는 3,600마리가 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야생 멧돼지 약 10,000마리가 포획됐습니다. 강원도 접경 지역에는 멧돼지를 잡기 위해 포획틀도 대대적으로 설치됐습니다. 멧돼지 포획을 위해 설치한 포획틀입니다. 주로 멧돼지들이 다니는 이동 통로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주변과 안에는 보시다시피 사료와 먹잇감이 놓여 있습니다. 멧돼지가 이 먹잇감을 먹기 위해 들어가면 이 포획틀은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강원 화천에서만 민통선 내부에 설치된 포획틀 60개로 잡은 멧돼지는 270여 마리. 반면 총기로 잡은 멧돼지는 25마리에 불과해 효율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통선 안에는 특별하게 그 총기 포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제한적 요건이 많습니다. 미확인 지대라든지 군사시설이라든지 군인들 그 작전 활동 때문에 그 총기 포획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역견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렵고. 실제로 지난 8일 강원 철원군 원남면 민통선에 설치된 포획틀에 야생 멧돼지 1마리가 잡혔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07년 기준으로 국내 야생 멧돼지 서식 밀도가 축구장 140개당 5.6마리로 적정 서식 밀도의 5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포화 상태에 가까운 멧돼지 개체수를 대거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이유로 멧돼지 포획 포상금도 기존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확대되는 등 멧돼지 포획 포상금 예산 6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농촌에서는 그야말로 멧돼지와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겹치면서 유해조수 방지단은 포획의 소독, 매립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수확이 한창이어야 할 콩밭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곳저곳에 멧돼지가 파헤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마당에 묶어둔 개는 최근 멧돼지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옆구리가 심하게 다쳤습니다. 사과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사과의 색을 잘 내기 위해서 사과나무 밑에 이렇게 반사 필름을 설치해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찢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보지 않은 틈을 타서 멧돼지들이 훼손해 놓은 것입니다. 많이 심하죠. 가서 아니래도 논이라든가 뭐 이런 데도 지금 뭐 들어가가지고 거의 수확실에도 거의 다 삶아놓고 그런. 상황이 이렇자 유해조수 피해 방지단은 밤낮 없이 포획에 나서고 있습니다. 농가 인근에서의 수렵은 더욱 위험합니다. 민가가 있을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 그죠. 또 골고리 지금 무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을 쏘기도 굉장히 위험하니까. 유해조수 방지단은 4개 팀으로 나눠 마을 인근 논밭을 살핍니다. 얼마 되지 않아 멧돼지를 잡습니다. 수립을 시작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멧돼지 한 마리가 잡혔습니다. 크기로 봐서는 태어난 지 한 5년 정도가 돼 보이는데요. 이렇게 사냥을 하게 되면 다리에 인식표를 부착하게 돼 있고 총알을 쏜 부위를 촬영하게 돼 있지만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잡은 이곳에서 매립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수렵꾼들은 더욱 번거롭습니다.
그냥 잡아서 농가에 나눠주고 일단은 돼지를 묻어줘야 된다는 거. 지금 그게 제일 힘들고 일이 많아졌죠. 멧돼지 사체가 발견되면은 비장을 채취하러 다니거든요. 그러고 나면 혹시나 돼지 열병이 발생돼서 죽은 돼지일 수도 있으니까 항상 그 소독하는 데 가서 그 차량하고 사람하고 전부 소독해요. 또다시 수렵에 나섭니다. 이번에는 논을 파헤치던 멧돼지를 발견합니다. 밑으로. 쏜다. 멧돼지가 총에 맞고 달아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쓰러집니다. 수렵 시간 2시간 만에 7마리를 잡았습니다. 최근 2달 동안 경북 도내에서만 6천여 마리가 포획됐습니다. 개체수가 늘어나자 경상북도는 11일부터 포획 신고 포상금도 마리당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유해조수 피해 방지단 590여 명이 멧돼지 집중 포획에 나서고 있지만 본업인 농사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낮에 이렇게 일하고 밤에 나와서 이제 봉사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밤낮으로 고생이 많죠. 제가 이제 농사 짓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힘들더라도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앞섭니다. 개체수 증가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까지 겹치면서 농촌에서는 멧돼지 소탄 작전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규입니다. 지난해 300명에 가까운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습니다. 커닝할 의도를 가지고 몰래 남의 답안지를 훔쳐보다가 그랬을까요? 단지 수험생 유의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수능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할 리스트를 정리해봤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집을 나서기 전 모든 전자기기들은 두고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휴대폰은 물론이고 무선 이어폰, 전자담배도 시험장에 반입조차 할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시계도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시침과 분침이 있는 순수한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됩니다. 반입 금지 물품을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즉시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만일 뒤늦게 시험을 치는 도중에 이게 발견이 된다든지 그래서 뒤늦게 본인이 확인하고 제출해도 그때는 부정행위로 저희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1교시 시작 전에 반드시 제출하는 것을 수험생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2교시 수학 영역에선 문제지 유형이 가형인지 나형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머지 영역에선 홀수형과 짝수형을 구별해서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형을, 짝수면 짝수형 문제지를 받아 풀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4교시 탐구 영역. 지난해 대구 지역에서 적발한 부정행위는 모두 15건인데 11건이 4교시에 몰렸습니다. 수험생은 그 시각에 해당하는 과목, 내가 선택한 영역의 시험지만 책상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순서를 바꿔 쳐도 부정행위고 동시에 두 과목을 보는 것 또한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올해는 탐구 영역 문제지 오른편에 과목명을 표시해도 선택 과목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책상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이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돼 있어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다음 달이면 시민들의 평가를 통해 대구시 신청사 건립 위치가 최종 결정됩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각 구군에서 규정을 어기고 과열 유치 행위를 할 경우 감점이 적용되는데요.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12월까지 과열 유치 행위 제보를 접수합니다. 구군별로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12월 6일까지 1차 접수를 하고 나머지는 평가 시작 전날까지 2차로 내용을 전달받을 계획인데요. 현재까지 구군별 감점 적용 건수는 중구가 35건으로 가장 많고 달성군이 2건, 북구 1건 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